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유. 다음 주부터 5학년이 시작된다. 여태껏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대단히, 지극히 두렵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껏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게 내 외모 때문인 줄 알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된 온갖 수술 탓이 컸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27차례, 몇 번의 대수술은 채 4살이 되기도 전에 받아서 기억조차 없다. 4살 이후로도 해마다 2~3차례씩 수술을 받았고 큰 수술도 있고 작은 수술도 있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데다 의사 선생님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의학적 미스터리들을 지닌 터라 늘 많이 아팠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교에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튼튼해졌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은 게 8개월 전이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수술실 신세를 질 일이 없을 것 같다. 엄마는 집에서 나를 가르친다. 엄마는 원래 어린이책 사파가였다. 엄마는 요정이나 인어를 아주 예쁘게 잘 그린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용 그림은 시원찮다. 언젠가 나에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를 그려준다고 했는데 그려놓고 보니 괴상한 버섯 모양 로봇이 되어버렸다. 엄마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와 누나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거다. 솔직히 학교에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건 내가 다른 애들처럼 될 수 있을 때나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 이를테면 친구도 많고 학교 끝나면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일들? 몇 안 되긴 해도 지금도 좋은 친구들이 있긴 하다. 제일 친한 친구는 크리스토퍼, 다음으로 제커리와 알렉스도 있다. 걸음마를 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애초부터 내 생김새를 잘 알아서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나서 놀았지만 크리스토퍼는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포트시로 이사를 갔다. 맨해튼 끝자락에 있는 우리 동네인 노스리버 하이츠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다. 그리고 제커리와 알렉스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우습다. 멀리 이사간 사람은 크리스토퍼인데 제커리나 알렉스보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난다. 제커리와 알렉스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그래도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반가워한다. 잘 지내냐며 인사를 잊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크리스토퍼나 제커리, 알렉스만큼 친하지는 않다. 어렸을 때 제커리와 알렉스는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나를 초대했지만 조엘과 임원, 게이브는 한 번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엠마는 딱 한 번 초대해줬지만 만난 지 오래다. 당연히 크리스토퍼의 생일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괜히 생일 파티 하나 가지고 내가 너무 유난스럽게 굽는 건지도 모르겠다. 죽다가 살아난 사연.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면 즐겁다. 너무너무 웃기니까.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닌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면 누나와 나는 왠지 모르게 깔깔 웃음이 터진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나를 갖기 4년 전에 누나를 낳았는데 엄마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식은 죽 먹기여서 나 땐 특별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출산 2달 전쯤 의사들이 내 얼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내가 9개월이 있으며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증상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이상이라고 불렀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분만실에는 간호사가 2이었다. 한 사람은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다. 다른 한 명은 친절이나 상냥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고 엄마가 말했다. 그 간호사는 왕팔뚝에. 여기서부터 웃긴 부분이 나온다.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뿡뿡 끼어댔다. 얼음 조각을 가져다 주면서 뿡, 혈압을 확인하고 또 뿡,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엄마는 정말 못 말리는 여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그날 밤엔 엄마의 주치의가 쉬는 날이라서 새파랗게 젊고 괴팍한 의사가 분만을 맡았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 의사에게 옛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천재소녀 두기라는 별명을 붙였다. 사실 대놓고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다.
엄마 말로는 분만실 사람들은 죄다 무뚝뚝했지만 아빠 덕분에 밤새도록 웃었다고 했다. 내 친구 두기는 천재다. 두기는 6살 때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서 만점을 받았고 고등학교는 단 9주 만에 졸업해버렸다. 그리고 10살 땐 명문 프리스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14살엔 의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두긴 정말 대단한 친구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분만실은 일승 고요에 휩싸였다. 엄마는 아예 내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친절한 간호사가 곧바로 나를 안고 나가버렸으니까. 아빠는 허둥지둥 뒤따라가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방귀쟁이 간호사가 왕팔뚝으로 엄마를 꽉 붙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고 방귀쟁이 간호사는 가만히 있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의사를 찾아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결과는? 의사는 이미 기절한 뒤였다. 그것도 분만실 바닥에서. 방귀쟁이 간호사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의사를 발로 마구 밀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함을 질러댔다. 무슨 의사가 이 모양이야? 당신이 의사 맞아? 일어나! 어서 일어나! 그러더니 벼랑간 엄마가 들어본 중에 가장 커다랗고 요란하고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었다. 엄마는 의사가 정신을 차린 건 다 그 방귀 덕분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방귀 소리까지 포함해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온몸으로 열연을 펼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배꼽을 잡는다. 알고 보니 방귀쟁이 간호사야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간호사는 줄곧 엄마 곁을 지켰다. 아빠가 의사들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간호사가 엄마 귀에 대고 속삭여준 말을 엄마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튿날 내가 그날 밤을 넘기고 살아남자 의사들이 처음으로 나를 데려왔을 때 엄마 손을 꼭 붙잡아 준 사람도 바로 그 간호사였다. 그때는 이미 의사들에게 내 상태에 대해 전해 들은 뒤라서 엄마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곤죽같이 뭉개진 조그만 내 얼굴을 내려다 봤을 때 엄마는 내 눈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덧붙이자면 우리 엄마는 미인이다. 아빠는 잘생겼다. 누나는 예쁘다. 혹시 궁금해할까봐.